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5주차 6월 17일에서 6월 23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대통령 부부가 진원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동안 대안 없이 국회 일정 보이콧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체제 굳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차기 대권 주자에 줄서는 팬덤 정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눈 감고 재벌 일가 이혼 소송만 크게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부자 재벌 세금 깎아주고 중앙은행의 통화금리까지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발 종부세, 상속세 개편 방향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자본 언론입니다. 지금도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엄청납니다. 자본은 근로소득 격차가 개선된 점만 부각시킵니다. 근로소득보다 자산, 부동산, 금융 등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배임, 특경법 등 불법에 대한 형법상 제재만 따질 게 아니라 기업의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획기사로 또 핵심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의식주 물가가 OECD 국가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임금 인상에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미국 시총 1위에 등극했다라고 합니다. 산업구조 조정과 실업, 빈곤 확대의 그늘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한국 수출 물동량을 실을 선박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에 넘겨준 통신, 그로 인해서 통신의 공공성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사 이동통신 이 부분을 시도했지만 한국통신, 해외 자본에 매각된 한국통신과 제2동통신, SK 노태우정권대 넘겨준 SK 통신의 틈바구니에서 통신의 공공성을 세울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국내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피땀으로 원시적 자본 축적을 이루고 정부 지원으로 거대 재벌 대기업이 된 현대자동차가 국제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엄청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사를 세금이 없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토목공사로 토건국가가 되었습니다. 환경 파괴, 자원과 예산 낭비, 기후위기, 빈부격차가 확대됩니다. 산업용 전기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에 값싸게 공급해온 전기로부터 원상 회복하는 전제로 전기료 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서열, 경쟁, 차별, 출세, 돈, 권력, 명예,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덜먹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저출생은 예산 규모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아이가 행복한 세상인가, 세상이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인가 하는 그 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해야지만 출생률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수명이나 건강 수명 연장으로 노인의 연령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이 어떤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빈곤율이 높고 노인 사망률이 세계 1인 나라에서 건강 수명이 연장됐다는 이유로 노인의 연령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상품 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되어 누군가의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몰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그 자체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사 후 상황은 시민의 몫이고 국가는 뒷전에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임금 차별과 차등은 국제법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20년 전 확립된 주 40시간제를 슬그머니 52시간제라는 말을 만들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수요하고 경영전권을 행사해온 자본가에 와서 노동상권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배타적으로 허용한 특별법입니다. 아이로 조약의 친노동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노사정 타협 기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아이로 이사회 의장국이 된 것은 그저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군사력 강화, 한반도 긴장 고조, 신냉전 체제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핵무기 포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정한 핵무기 금지 조약 TPNW를 비준하고 전 세계 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 무기가 고도화되면 남북 간 군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5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